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전국 고3과 중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20일까지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마주한 학생과 선생님의 수업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온라인 개학식이 열린 연수구의 한 중학교. 휴대전화로 영상을 전송하는 가운데 이 학교 3학년생 100여 명이 단체방에 입장합니다. 채팅창은 금세 아이들의 인사말로 빼곡합니다. 텅 빈 교실, 썰렁한 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개학이 어색하고 진행이 다소 서툴기도 합니다. 3학년 담임을 맡게 된 선생님, 3학년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학생들과 인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얼른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역시 하루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친구들을 못 봐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 손학중학교에서는 어떤 창의적이고 기발한 장난과 유머들로 수업들을 즐겁게 꾸며나갈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가보지 않은 길,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습 방법입니다. 마음처럼 잘 안 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온라인 학교, 행복배움학교의 철학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원격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9일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이 개학하며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오는 20일에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3과 중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았는데요. 현장에선 여러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접속 불안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라인 접속으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개학 첫날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어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영어 문장을 쓰고 말하는 사이 학생들은 실시간 댓글로 질문합니다. 구글 클래스 사이트를 이용한 원격 수업으로 사전에 교사가 콘텐츠를 구상한 겁니다. 하지만 첫 온라인 수업인 만큼 학생들의 접속 불안은 물론 교사들의 콘텐츠 구축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콘텐츠가 문제다. 선생님들은 곧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 내용이 정말 선생님들이 어떻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구축이 잘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처음이니까 구축 여부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희 온라인 개학 수업은 오전 1, 2교시는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2교시부터 4교시는 콘텐츠 위주 수업으로 이뤄집니다. 교사가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과제는 수업 당일 밤 10시까지 제출토록 구성한 겁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구글 클래스룸과 줌을 활용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준비했고 학생 개개인의 아이디로 접속해 수업하도록 했습니다. EBS 등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온라인 기기 접속 효율이 높은 사이트를 학교 측이 선택한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EBS 이학습터나 아니면 EBS 클래스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미 갖고 있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 내공을 활용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이 학교의 중3 학생은 137명, 온라인 개학 전 116명이 접속했다 개학 첫날 132명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학생 5명은 스마트 기기 문제로 학교 측이 기기 대여를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개학은 시작됐지만 원격 수업 접속 불안과 스마트 기기 대여 등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7,7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마련했는데요. 인천 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신청을 하면 늦어도 다음 달에 모두 지급될 예정인데요. 인천이음에 미리 가입돼 있으면 신청이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이음. 지난해 총 결제액은 1조 5천억 원, 전국 발행액의 61%를 차지합니다. 역외 소비 감소,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 증대, 부가가치세 세수 중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수당 7,751억 원을 인천이음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전체 124만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등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 쿠폰은 오는 1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무급휴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최대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우리가 긴급재난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되질 않아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5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천이음 소비 쿠폰은 신청 이후 인천이음 모바일 앱에 내 소비 쿠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 부평, 계양, 소구에선 각 군구 이음 카드로 충전되고 동구는 자체 지역 화폐인 동구사랑 상품권을, 그 외 지역은 인천이음 카드로 충전됩니다. 인천이음 결제 시 소비 쿠폰이 먼저 결제되고 소비 쿠폰 결제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천이음 미가입자의 경우 방문 신청 시 이음 카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옹진군이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재산세 50% 감면과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옹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시한 대책은 총 7개의 분야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합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한 푼도 못 받는 상위 30%에는 인천시 지원금 25만 원에 군비 10만 원을 더해 총 3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옹진군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10만 원을 더한 총 3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계 극강과 소비 축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옹진군 예산으로 사업체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특례 보증도 2천만 원 추가해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석 달간 무이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민세도 개인과 법인 등 모든 국민에게 50% 감면합니다. 주요 산업인 농업의 안정을 위해 임대료와 유통 물류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업이 이용하는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에 대한 본인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추어 우리 지역의 농투수산물이 판매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옹진군이 이번 7개 사업에 투입하는 군비는 약 31억 3천만 원. 특히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건 옹진군이 처음입니다. 상위소득 30%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2억 3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6억 9천만 원의 군비가 투입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50일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선 확진자들이 계속 입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치료에 밤낮이 없습니다. 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시간 근무 후 교대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의료진들이 복도에 앉아 끼니를 챙깁니다. 몸은 거의 녹초가 됐습니다.
뭐 이브닝 다음에 바로 데이를 한다든지 뭐 또 나이트를 하고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뭐 데이나 이브닝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하루는 괜찮기는 한데 이제 피로는 계속 쌓이고요. 그리고 일 끝나고 숙소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뻗어서 잠만 자고 많이 피곤하죠, 다들. 먼지 하나 들어갈 틈 없는 방호복은 여전히 숨이 막히고 마스크는 불편합니다. 냉동실 아이스팩 같은 거 이렇게 일할 때 끼고 일하거든요. 그러고 방호복보다는 그냥 마스크 쓰고 있고 고글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내뱉는 숨을 다시 다 마시니까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숨쉬기 힘들기도 하고.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50일. 매일 24시간 계속되는 확진자 치료에 피로는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일단 환자 위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로가 자꾸 누적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진짜 그 뭐 일반 중환자실에서나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보면 진짜 땀이 엄청 많이 적고 나와가지고 완전 녹초가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원래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었는데 갈수록 이제 커피 힘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 3잔에서 4잔 정도까지 먹고 있어요. 원래 한 잔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커피 먹어도 좀 힘내서 하다가 그래도 밤에 커피 원래 먹으면 잠도 안 하는데 잠도 잘 오고 피곤하다 보니까 일단 카페인의 힘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사태가 종식될 거라는 희망이 더욱 힘을 내게 만듭니다. 좀 빨리 이제 사태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학교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이 확진자 수가 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나가고 문제가 없다면 이제 힘이 나죠. 사실 끝이 보이면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응원의 메시지는 의료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 오늘도 의료진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 그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무총리에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영종지역 종합병원 건립을 포함한 지역 현안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인천을 찾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감염병 전문 기능이 포함된 종합병원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해외 주요 공항도시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종지역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자가격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는 7명으로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군구 선관위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구 갑 선거구 후보들은 청라 소각장 폐쇄와 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만 책임론을 두고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갑의 최대 현안인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과 청라 소각장 폐쇄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는 지역 현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그때의 골든타임이 2014년도에서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소각장 폐쇄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시장이었는데 그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는 정무부시장이 소각장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서구의 문제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유정복 시장이 받았을 때도 시장이 됐을 때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인데.
교통망 확충 대책 가운데 하나인 GTX D노선 유치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격돌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부터 해서 하남까지 얘기하니까 카피를 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2019년도 10월 15일 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이학재 후보가 Y자로 연결하는 게 같은 시기예요. 11월 15일 날 Y자 얘기를. 제가 먼저 GTX D노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카피를 하면은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저작권료 안 내고 카피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저는 이 GTX D노선을 인천 공항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우리 이 청라나 인천의 새로운 중심인 루원을 통해 갖고 이 강남으로 하남시까지 가는 이것이 단지 저의 그 개인 불쑥 공약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의당 김중삼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저는 위성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두 정당 4번과 5번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도 지키고 실리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길이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똑같은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교웅 후보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중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의 대표적인 정치인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중앙이 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 갑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인천발 KTX와 SBRT 등 철도 교통망 확충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 지역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인천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의 TV토론. 철도망과 교통망 확충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인천발 KTX의 노년역 정차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좌우로 7.5m씩 15m 노년역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전방 후방으로 해서 약 200m를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물을 6동 이상 부셔야 되거든요. 이 지금 KTX는 저상 아닙니까? 근데 이 EMU 차량은 고상, 저상을 동시에 트랩을 내리고 올리고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노년역을 정차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맹성규 후보는 사업성 문제를 제기했고 14년 시장 선거 때도 18년 시장 선거 때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했는데 이미 16년에 안 되는 거로 삐식값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명확한 답변을 주시죠. 유정복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도 공약한 내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관석 후보, 또 홍영표 후보, 심지어 남영희 후보, 허정식 후보가 모두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고급형 간선 급행버스 SBRT 공약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이 논현동에서 남천 도림을 거쳐서 그다음에 선수촌 아파트에서 시청까지 가는 SBRT 급행버스 노선 체계를 공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개념도 모르면서 자꾸 공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용 차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현동에서 시청까지 과연 전용 차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남동구 갑 선거구는 전현직 시장의 대리전 성격으로 인천 정치 1번지로도 불립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2년 만에 모든 행정... 서구을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서구을은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 현안이 많은 곳인데요. 두 후보는 현안마다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TV 토론회에서 맞대결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 토론회 시작부터 두 후보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을 두고 박 후보는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했고 신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요? 네, 김포의 홍철호 의원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수저 얹은 것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기자 출신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직접 추진해서 모든 일을 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수저 얹은 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초로 공약한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우에는 국토부와 대강의 공식 발표를 가시화시켜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숟가락 얹었다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홍철호 의원은 이거 공약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다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한 거고요. 박원순 시장 저희 당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매립지 종료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대안과 실효성을 두고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자, 박 후보님 이게 뭐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실제 가능합니까? 제가 국회 입법조사체 유권 해석했는데 요건이 성사되지 않는다, 어렵다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법리적 판단도 없이 무차별 공약 남발하십니까? 그리고 표적법 이거 누가 못합니까? 여야 국회의원 중에요. 경기도 서울시 국회의원이 108명입니다. 우리 13명이에요. 이건 뭐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한 겁니까? 헌법소원은요. 네, 환경 쪽 전문 변호사들하고 제가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한 확정하고 대체 매립지 선정토록 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 도대체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정말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서울 지역 108명이요? 그거 핑계라고 하십니까? 박 후보는 서구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신 후보를 공격했고 신 후보는 전략공천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토론회 내내 날선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 TV로드 뉴스 이정유입니다. 동구 미추홀 갑 토론회에서도 지역 현안을 두고 후보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와 원도심 재개발 해법을 두고 후보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구 미추홀갑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세 후보. 주요 현안으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미추홀 구민들의 염원으로 2017년 일반화가 결정됐지만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기점부터 도화 IC까지는 인천시 예산으로 조속 추진, 그리고 도화부터 서인천 구간에 이르는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혼잡도로 지정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당선되면 재선 의원의 파워를 통해서 작년 11월 달에 부시장 때 혼잡도로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50%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화에서 서인천까지는 4차선 지하와 6.7km쯤 됩니다. 지하 고속도로를 뚫고 도화에서 서인천까지 지상 구간은 미세먼지 저감 숲 또는 생활도로 이런 걸로 쓸 계획을. 부족한 생태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도로 공간의 공익적인 활용을 통해서 수요 파악이 먼저 돼야 합니다. 이 수요 파악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사회, 소상공인, 산업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도 후보 간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이사동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공무원 설득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부시장 출신인 제가 공무원을 설득해서 2구역, 6구역, 5구역, 4구역, 7구역 등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 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인천 하모니센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풀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시개발에 있어서 신도시와 원도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수평으로 맞추는 것이 원도심의 균형 발전입니다. 한편 GTX B노선 주안역 정차를 놓고 전 후보와 허 후보 간 뜨거운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B 노선의 주안 정차는 주민들의 수건이고 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약속을 해달라는 것에도 약속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복 전임시장 때 인천시청역과 주안역 두 군데를 놓고 영역을 했습니다. 어디가 적지냐? 3번 다 주안역이 적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유정복 전임시장께서는 시청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걸.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 을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막말 논란과 이념 공세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먼저 해묵은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이원복 후보는 서창 장수간 정체 문제에 대해 현역 의원인 윤관석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굉장히 여당에서 높은 지위에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국토교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애쓰신 걸로 아는데 장수 나들목 만성교통체증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습니까? 왜 해결 못했는지 좀.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이원복 후보께서 질문 주셨던 장수 IC 부분의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월 달에 민자로 서창에서 김포까지 장수를 거쳐서 지하고속도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관석 후보는 이원복 후보의 제3외곽순환도로 공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있지만 제3수도권 외곽고속도로는 현재 조기형 추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2 외곽에 한 번 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성까지 내려가고요. 강원도과 같이 접속되어지는 라인만까지로 계속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후보는 인천자철 2호선 광명 연장 사업이 미뤄지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경인 2호선을 들고 나왔긴 했지만 똑같은 공약을 벌써 3번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쯤 가능하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흥시, 광명시 또 경기도라는 광역 이 3개의 단체와 노선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통합시켜 나가는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관석 후보는 막말 논란에 대해 이원복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이분망천에 발언해서 인천의 시민들을 분노케 했는데 최근엔 또 연수갑의 정승현 후보가 인천 총구석 발언해서 시민들이 또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인천을 이렇게 자꾸 비하하는 것이 왜 그런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꼬리 잡고 그리고 저를 갖다가 역공하고. 이원복 후보는 주사파 논쟁을 거론하며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현 정권이 대단히 국가를 위험하게 끌고 나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주사파를 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의 중심 중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한 우리 윤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의 논쟁이나 그 프레임에서는 이미 다 훨씬 더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강조합니다마는 코로나 위기 때 얼마나 능력을 보이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근본의 선거법 통과를 정의당이 1+4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일을 처리했는데 현재 여당 편을 들어가면서 청구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그거는 지금 이원복 후보가 저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꼼수를 씀으로써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쓴 겁니다. 이 꼼수를 쓰면서 만들어진 이 표들이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들 맞습니까?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노동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들은 우선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콜센터와 학교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사각지대의 취약 노동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업종 지정 확대 등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 근로감독과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인천 중구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인천의 항공 항만 산업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강제 연차와 무급 휴직,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20만여 명이었던 이용객 숫자는 현재 5천 명 이하로 감소했다. 공항과 항만의 위기는 바로 관광업, 여행업, 운송업, 운수업 등의 피해로 이어져 인천의 고용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의당은 인천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17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고용과 소득,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21대 총선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를 만나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곳곳을 누비며 공약과 비전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남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맹성규, 유정복 후보를 이형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유세차에 몸을 싣고 도로를 날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 주차장 확충을 공약한 중앙공원을 돌면서 원도심 도시재생을 약속합니다.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실태를 조사한 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차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골목과 대로를 누빕니다. 전철역 주변에선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을 내세워 원도심 발전을 약속합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서 간석동, 구월동, 인천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인천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누가 알 겁니까? 자신들이 일군 실적도 강조하며 지역 구민의 표심을 자극합니다. 맹성규 후보는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약했던 제2경인전철의 지속 추진을 다짐했고 국회에 들어오면서 입안하고 계획한 제2경인선 철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2014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공약했던 인천발 KTX의 조기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저 유정복 이제 다시 인천발 KTX를 조기 개통시키고 노년역을 신설해서 남동의 혁명적 변화, 인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 후보의 유세차는 특정한 목적지 없이 또 정차도 없이 곳곳을 누빕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전략인데 쉴 새 없이 돌다 보면 이렇게 나란히 서기도 합니다. 인천 출신의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의 경쟁은 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티브로드는 지난 2월 영종도 갯벌의 불법 어구 방치 문제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환경단체가 직접 수거를 시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장엔 녹슨 철골은 물론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도 심겨 있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종도 중산동 앞 갯벌.
발이 푹푹 빠지는 펄에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들어섭니다. 삽을 깊숙이 넣어 펄을 긁어내고 힘을 모아 철골을 끌어올립니다. 시뻘겋게 녹슨 이 철골은 칠개를 잡기 위해 누군가 묻은 불법 어구입니다. 함께 묻힌 플라스틱 동을 꺼내서 뒤집자 시뻘겋게 썩은 펄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오래되면 부식돼서 이 갯벌이 다 죽어가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환경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방치된 불법 어구는 수백여 개. 2014년 인천대교 남단과 재작년 용유갯벌의 불법 어구를 제거했지만 영종도 동측 갯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마지막 남은 불법 어구를 직접 제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만 매립했던 다른 곳과 달리 철골도 설치했습니다. 또 칠개가 들어가도록 매립한 통에는 자극성 물질이란 문구와 유해 위험성 물질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녹슬다 못해 삭은 철골에 유해 물질의 잔류 가능성까지 갯벌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중산동 앞 갯벌은 이 지금 칠개들의 트랩이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또 길이도 다른 지역에선 2m 정도가 제일 길었는데 여기는 10m 가까이 되는 금속 성분입니다. 이날 환경단체와 인천해수청 직원 10여 명이 제거한 건 전체 방치 어구의 약 10% 수준. 인력으로 제거가 어려운 만큼 장비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 완벽 제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세무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노동국과 경제부서, 소상공인 관련 산하기관이 함께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IT 산업의 특성상 원가가 거의 없이 시장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재난적인 상황에서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독점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비상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독점화됐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경기도는 도내 식당 등 소상공인과 배달사업자, 산하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등 기존 배달앱과 관련해선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 공정한 가격 결정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도관계자는 공공 배달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전국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은 공공앱 개발을 공동 공약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시도 수원형 공공 배달앱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앱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인천 내양 18부두 재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항만공사에 조속한 공공재생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인 인천 내양 18부두 재개발. LH의 사업 포기에 이어 올 초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제안을 인천항만공사가 거절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과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 피해를 주민들은 아직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 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인천 내양 18부두 공공재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18부두는 고스란히 인천시에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만이 배수구가 항만공사가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왔던 피해를 고스란히 보상하는 일만의 양심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내양 18부두를 친수공간과 녹지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협력해
인천 내양 공공재생조례를 제정하고 내양재생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해양수산부가 내양 재개발 재정 부담을 인천시에 미루거나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 투자 방식의 개발로 공공성을 해치는 불공정 행정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인천 내양시민행동은 IPA 앞에서 내양 땅 장사 중단과 시민 환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한편 IPA는 18부두 사업화 보안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공식 TF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와 김포시가 이번 주말 가현산 숲길 등 등산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진달래 축제가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봄꽃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증가하자 전면 폐쇄 조치를 내린 겁니다. 서구는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등산객 입산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입산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동구가 9,334억 원 규모의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보다 644억 원, 7.41% 증가한 규모입니다. 남동구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적 위기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정부 추경과 연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19억 원을 편성했고 아동 양육 한시 지원에 115억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2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2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군은 롯데백화점의 강화 농산물 전용 상설 판매장을 개장한 데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판로가 확대된 쇼핑몰은 엘롯데와 쇼핑 커머스인 티몬과 이메프 등 3곳입니다. 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민 전원에게 1인당 나노 필터 마스크 2장을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활용해 13만 장의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통장들이 7일부터 각 세대를 방문해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